보도자료, 시나 뭐 이런 데서 내놓은 보도자료들, 공고문들을 많이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예정지가 이렇게 있대요. 공원예정지가 풀린대요. 만약에 풀리면 어느 땅이 좋을까요? 도끼인 객긴이다. 모르는 거지. 어느 땅이 좋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풀리는데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이 B는 지을 수 있어요? 집? 지을 수 있어요? 다시요. 자, 요 예정도로가 있다 가정하고 건축법상에서의 정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뭔 도로? 예정도로를 이야기한다. 예정도로죠? 건물을 져요? 못 져요? 예? 건물을 짓는다 못 짓는다. 이거 뭐예요? 예정도로. 아까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맞죠? 얘는 건물 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예정도로니까 현장에 가면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조문의 처음에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도로라 함은 차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도로가 예정도로라서 폭을 조금 넓히는 도로라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원래 없는 도로에 예정도로를 찍어 놓은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둘 다 몰라요. 도끼인 객긴인데 이렇게 땅 떨어지면 예정도로가 있대요. 공원은 풀릴 거래요. 2020년 7월에 풀릴 거래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B 땅이 갑자기 땡겨요. 쫙 땡. A와 B가 나오면 B를 사고 싶은 충동을 확 느끼는 거죠. 근데 B 땅을 사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파악해야 돼요? 혹시 예정도로도 같이 일몰제로 확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왜? 둘 다 도시계획 시설군이니까. 이해되시죠? 둘 다 사라지면 어때요? A나 B나 그놈이네. 그죠? 근데 공원은 풀리면서 예정도로는 예정대로 언제까지 내기로 한다. 이러면은 B가 좋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군 하나만 가지고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해서 도로나 학교, 공원을 깔기로 하는데, 우리가 투자할 군들은 도로나 공원인데, 도로 같은 경우는 신규로 도로가 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가 없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진 않아요. 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맹지가 탈출되거나 내 토지가 잔여지 남는 게 타 토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땅들을 원하고, 공원은 뭘 원해요? 공원은 둘 다 원해요. 둘 다 원해요. 해제가 돼서 도로가 있어서 그 땅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 부지였으면 나는 좋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맹지인 땅이긴 하지만 공원이 그냥 확 해제되거나 그래가지고 차라리 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해제가 되면은 그 땅들을 누가 살까요?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이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뭔가 개발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제가 차라리 안 되고 민간 특례나 뭐 다른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공원을 만들면서 난 보상을 해주면 좋고, 그럼 내가 지금 사면 언제 보상받아요? 2020년 안에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왜?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안 만들면은 없애라 이런 취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만들 거라면 언제 만들어줘요? 2020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공원인지 안 만들어지는 공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 물어보면 돼요. 야, 너네 공원 있지? 원주시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공원 녹지과 전화해서. 원주에 아직 안 만들어진 공원 몇 개니? 물어보면 한 100 몇 개 될걸요? 이래요. 그 중에 될 거 안 될 거 좀 얘기해줘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대답을 지금 못 해드립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매 나온 물건이 어느 공원이다 그러면 그 공원만 찍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이거 너네 일몰제 때까지 이거 시설을 완료할 거니 아니면 일몰제로 해제시킬 거니? 이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해제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도로는 제가 원하는 것처럼 원래 나는 도로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물론 뭐 도로가 나기로 했다 안 나는 땅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단기 환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리고 여기는 안 지나가는 땅이래요. 그럼 이 땅과 이 땅은요,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밖에 건물을 못 짓고 여기 다 지니까 평당 값이 얘가 비쌀 거라고요. 다 판다고 했을 때. 그죠? 근데 요 땅이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값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경매로 진행된다 그러면 판사님이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해요. 야, 가서 이거 얼마인지 감정해와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 감정평가사가 딱 가서 보니까, 야, 여기 예정도로가 이렇게 있네? 예정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 나면 얘 땅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땅값 오를 거니까 조금 높이 감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은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항상 공평하게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요만큼을 개발을 하려도 못하는 땅이었으니까 얘는 조금 싸게 감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왜? 어떤 사람이 사도 여기에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이건 행위 제한을 당하는 땅이니까 좀 싸게 하자 이런 거예요. 평당 가격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매로 진행될 때는 감정을 좀 저렴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해도 장점인데, 또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요.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내요. 얘는 얘하고 동일하게 매년 세금을 많이 내라고 공시지가를 올리면 어떨까요? 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해요. 야, 얘는 땅을 다 쓸 수 있는 땅이라서 개별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내는 거 인정하지만, 야, 나는 집도 못 짓게 이렇게 막아놓고 공시지가까지 계속 쟤하고 똑같이 따라 올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래요. 그래서 얘는 개별 공시지가가 조금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른다면 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낙인이 찍혀서 되게 오래 끌어온 게 가격이 쌀까요? 금방 찍혀서 금방 온 게 쌀까요? 오래된 게 개별 공시지가는 제한을 받는 토지와 안 받는 토지와 받는 토지의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많이 벌어진 게 경매나 공매 나와서 감정을 할 때 또 싸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값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사면 보상은 무슨 기준으로 해주느냐? 보상은 야, 너 요만큼 원래 못 쓰는 땅이었으니까 요거 감안해서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놔서 개발도 못하고 속 많이 상했었지. 보상은 옛 땅처럼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의 갭 차이가 누구한테 와요? 낙찰자한테 오는 거죠. 낙찰자한테 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도로들은, 도시계획 시설 도로 말고 다른 도로들은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고시란 얘기를 써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1995년도 뭐 막 이렇잖아요. 도로구역도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날이 결정고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도로구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 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됐다면 10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으면 돼요. 낙찰자가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야, 너 이거 도로 날짜 알고 있었잖아. 그거 알면서 샀잖아. 그렇게 받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구는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가 생길 때 들어가는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럼 도시에 있는 땅들은 원활하게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활하게 거래가 잘 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 시설 또한 도시계획 시설이 생기고 나면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땅이라 인정을 해서, 얘네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난 해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쭉 끌고 와가지고 어디서 보상을 해주냐면, 이 도로가 날 실시계획 인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상가액이 일반 도로구역 결정고시 된 것보다는 얘가 훨씬 높게 책정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갭 차이가 2배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지가 또 효자 노릇을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4시간 이상. 근데 오늘은 일단 공개 특강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략 도시계획 시설군이 이런 거고 투자를 하려면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2018년도 마지막 특강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제가 1월부터 특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좀 일이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간 2018년도 뭐 연말인데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저희가 이제 이걸 단과반으로 개강을 해서 물론 뭐 저희가 무료 특강이긴 하지만 약간 홍보 목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단과반으로 개강을 해서 제가 원주 분들의 이제 특징을 정확히 알았어요. 기간을 3일 교육할게요, 일주일 교육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 3일 교육할게요 이러면 3일 내내 나오는 사람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빼먹은 분들은 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끝내는 거. 그래서 단과반을 만들어서 하루에 오전부터 해가지고 5시간 코스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다가 신청해 주시거나 나중에 전화 연락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술 많이 드시지 말고 19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